자, 세계인권의 외교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인권 선언은 1948년도에 결의되고 50년 12월 10일 날 선포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성애 반대운동만 하면서 그냥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배경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저런 유엔에 의한 권고사항을 절대시하고 끊임없이 자가발전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계속 강요해서 우리나라의 유엔의 정신을, 유엔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압력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대하는데 이유 없이 반대하면 안 돼서 그러면 세계인권 선언이 어디서 어떻게 됐나? 처음 제가 반동성애 운동에 나설 때 세계인권 운동을 많이 강조했어요, 저쪽에서.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 68혁명,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가 제4차 세계여성대회, 1995년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4차 세계여성대회 때 GM,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 정책이 그냥 전 세계의 각국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정책 하에서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폐지를 앞두고 있는 여성부가 그 당시 여성부, 나중에 가족부 이렇게 됐죠. 실질적으로는 여성과 가족과 상관이 없는 오직 페미니즘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에요. 자, 이것도 또 PC주의와 연결돼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문제라 연결되어 있는데 유럽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정책으로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고 또 여성들을 위해 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 제가 함께 공동주최 행사에 강사로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이 여성들의 결혼을 위한 혼수 비용 절감 문제 하나만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얘기인데 어쨌든 여성가족부는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그러니까 여성이라기보다 젠더 평등 가족부이기 때문에 정말 여성만을 위한, 진짜 여성들을 진정을 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야카르타 원칙 2006년도 해서 인도네시아 야카르타에서 젠더 퀴어 관점에서 한 거. 자, 이런 것이 편향되고 왜곡돼서 끊임없이 가갖고 원래 PC주의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횡행해서 우리 보수적인 진영에서 세계적인 보수적인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은 PC주의다. 원래 최초에는 나치 시대의 그런 흐름을 자기들의 아리아 민족만 유일한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걸 비판하는 시각이었는데 이제 그 주된 그 용어와 주도 사용하는 분들과 진영과 그것의 미닝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자, 가장 중요할 때 세계인권 선언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48년 12월 10일에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고요. 자, 세계인권 선언 전문에 보면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 이런 내용 뒷부분에 함께 정리하면 보편인권을 말하고 있고 제가 세계인권 선언을 하나씩 살펴볼 때 오늘날 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 또 해외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세계인권 선언이나 이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닌데 논문을 쓰시고 하다 보면 어느 학자의 주장을 또 인용하고 하다 보니까 논문을 낳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주장이 또 재생산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인권 선언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3조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조 법 앞에 인간 인정 권리,
7조 법 앞에 평등과 차별 없는 법에 동등한 보호 권리, 18조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명 자유, 19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렇게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세계인권 선언이 부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저쪽에 동성애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도 보면 세계인권 선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근거로 반대하니까 세계인권 선언의 날도 옛날만큼 성대하게 치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진영에서 얻은 성과라고 봅니다. 특별히 29조 3항과 30조에 보면 세계인권 선언을 근거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돼 행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불허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 선언을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논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위축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세계인권 선언을 갖고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카르타 원칙 쭉 해서 2007년 3월에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그냥 앞에서 거리에서 자기들 몇 사람이 발표한 건데 이거를 마치 유엔의 공식적인 행동이고 공식적인 발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각종 선언문과 규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 인권 등의 개념을 젠더큐어의 인권 중심으로 해석, 재구성한 것이 야카르타 원칙